자,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하는 명제 두 번째 파트 명제 사이 관계. 바로 요거는 촬영이 있는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수업을 보여줄 내용입니다. 좀 더 꼭 촬영 때문만은 아니지만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기를 바라요. 잘할 수 있겠지? 파이팅! 자, 자, 명제 사이 관계는 지금 주제가 지금 쌤 셀카 써놨네. 지난 시간에 명제와 조건이 뭔지를 알았다면 이번에는 그 명제를 이제 몇 가지로 변화시키고 거기에 용어의 이름을 이제 붙이는 과정인데, 첫 번째 명제의 역과 대우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어진 명제를,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냐. 자, 주어진 명제 P이면 Q이다가 있을 때 이 명제를 의 역과 대우라는 표현은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라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뭔가 바꾼다, 뒤집어진다는 뜻이죠. 즉, 우리가 이제 명제가 P면 Q이다로 대표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앞에 있는 P를 가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결론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정이면 결론이다로 이끌어지는 형태가 명제의 유형인데, 이때 이 가정과 결론 부분을 서로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 뒤집어서 나타내는 거를 역이라고 하는데,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P이면 Q다의 역은 바로 Q이면 P다가 될 테고, 이거를 원래 명제의 역이라고 한다. 역에 대한 정의, 가정과 결론을 바꾼 명제. 두 번째, 자, 대우라는 것도 정의 내려봅시다. 대우는 뭐냐면,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서 역을 한 상태에서 그 양쪽을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은 아니란 뜻이죠. 명제를 역을 이렇게 Q이면 P다로 역을 해놓고 이걸 다시 부정하면 부정의 기호 표현은 뭐였더라? not이었죠. not Q이면 not P다가 되겠죠. 바로 이렇게 쓰는 거. not Q이면 not P다로 표현되는 걸 주어진 명제의 대우라고 하더라. 이렇게 약속하고 정의합시다. 자, 그럼 주어진 명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요거이면 요거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이 가정, 여기가 결론이 되겠죠. 자, 이 명제에 대해서 역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가정과 결론을 바꾼다 그랬으니까 x가 1이면 x제곱은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테고, 이거의 대우는, 자, 요게 여기 될 테고, 대우는 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얘를 한 번씩 부정하는 거죠. 이거의 부정은 이것이 아니다니까, 아니다라는 부정의 개념은 집합으로는 여집합이죠. 여집합의 개념. 이거의 여집합이 되는 부분은 어딜까? 부동어를 바꿔주면 되겠지. 이렇게 될 테고, 이쪽도 이거의 여집합 개념으로 온다면 x의 곱은 1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여기서 표현이 가능하고, 연습 한번 더 해볼게요. 4의 배수이면 짝수이다. 4의 배수이면 짝수이다. 이거의 역은 어떻게 되냐? 그대로 가볍게 되죠. 짝수이면 4의 배수이다. 이런 표현이 될 테고. 자, 대우는 어떻게 될까? 얘를 다시 부정하는 거니까 짝수를 부정하면 뭐가 되죠? 홀수겠죠, 홀수. 자, 홀수이면 4의 배수이다를 부정하는 방법은 4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지. 아니다. 자, 그래서 명제의 역과 대우의 표현법 공부를 했고요. 개념과 정의를 외우셔야 되고,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명제의 대우하고 주어진 명제의 참과 거짓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면 그 대우도 뭐가 되느냐? 참이다. 네, 참이다. PQ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거짓이다. 즉, 참과 거짓이 주어진 명제와 그 대우값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궁금하죠? 자, 왜 그런 이유 한번 해보자. 이거는 우리가 집합 개념에서 유사하게 설명이 될 것 같아. 자, 낙Q이면 낙P다라는 개념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Q는 진리집합의 개념으로 보면 Q의 여집합이 되지. 낫은 여집합이니까 낙P는 진리집합으로 보면 P의 여집합일 거야. 그러면 이 명제가 대우의 명제, 이게 참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지요.
어떤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어떤 진리집합 간에 어떤 관계가 만족해야 되더라? 바로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죠. 부분집합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P하고 Q 명제가 지금 참이라고 그랬어. 요 참이란 자체는 또 진리집합으로 얘기하면 이런 관계가 만족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주어진 명제, 이게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라는 건 다시 진리집합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명제는 참일까?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이다. 참이죠. 이건 당연히 참이지. 그러므로 이 명제가 항상 옳은 명제이기 때문에 위에 이 명제도 옳다. 그리고 반대로 거짓이면 이 명제 값과 이 명제 참거짓 값은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짓이면 거짓이다. 참이면 참이다. 아, 그러면 어떤 주어진 명제를 참거짓 판단할 때 애매한 경우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살짝 돌려서 대우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의 참거짓을 가지고 명제의 참거짓도 판단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의문 하나 생긴다. 역은 어떻게 될까? 주어진 명제의 역도 참거짓이 같을까? 아니면 완전히 다를까?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주어진 명제가 어떤 명제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본 명제가 참인데 역은 거짓이 될 수도 있고 본 명제가 참인데 역도 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연결성 없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개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굉장히 낯선 개념이기도 하지만 언어학적으로는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해.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그 어감의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한번 인지합시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자, 우선 약속 하나 합시다. 어떤 명제가 참이야. 이런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럼 기호를 할 때 여기다 가운데 이면에다가 줄을 두 줄 긋자. 아, 이렇게 쓰면 이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가 참인 명제구나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기법으로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가로, Q는 P이기 위한 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제가 참일 때 이 P와 Q 값에 대해서 우리가 P 조건과 Q 조건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야. 이때 뭐라고 하느냐? 이때 Q 조건. 이 Q 조건을 뭐라고 하느냐? 필요 조건. 필요 조건. 그 다음에 P를 뭐라고 할까? P 값을 뭐라고 할까? 충분 조건.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외우는 방법. 자, 외우요. 이게 굉장히 헷갈려. 어느 게 P지? 어느 게 필요고 어느 게 충분이지? 헷갈린단 말이야. P이면 Q이다 라고 명제가 주어졌는데 이게 참이야. 그럼 그때 누가 필요지? 누가? P. 누가야? 얘가 필요고 얘가 충분이죠. 안 헷갈릴까? 선생님은 이렇게 외웠어. 얘가 화살표를 찔렀어. 찔르면 뭐가 나? 피가 나지. 그게 필요한 거야. 화살 맞는 애가 항상 피가 나는 필요 조건이야. 외울 수 있겠다. 그치? 화살 맞는 애 필요 조건.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필요 조건의 반대는 무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P면 Q이다가 참이고, 그 역인 Q이면 P이다 참이야. 본 명제도 참이고, 역 명제도 참이야. 그러면 이 경우는 서로 왔다 갔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를 우리가 집합 개념에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상등이라고 하죠. 서로 같다. 그런 거와 같은 조건에서도 또는 명제에서도 그러니까 조건으로 같은 조건일 때는 우리가 서로 그걸 뭐라고 하느냐? P는 Q이기 위한 또는 Q는 P이기 위한 뭐다? 필요도 되고 충분도 되는 거니까 이걸 한꺼번에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약속합시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조건일 때, 이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그럴 때, 자, 여기 밑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팁이 나오는데,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팁에서 두 조건에 대해서, 자,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라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Q가 P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P는 Q이기가 무슨 조건이고 Q는 P가 무슨 조건이야. 이거 무슨 말일까? 이거는 지난 시간 배웠던 그냥 그대로 연결하면 되겠대. P가 Q의 부분, 진리집합에서 P집합이 Q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이 말은 뭐하고 똑같은 말일까? 좀 명제로 얘기하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뭐다? 참이다라는 얘기가 되지. 아까 제가 했잖아.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명제가 참이 되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일 때 참이 되더라. 그러므로 이 말 자체가 이 말을 얘기하는 거고, 이 말이면 Q는 무슨 조건? P는 무슨 조건? 화살 맞은 Q는 필요 조건. 그 다음 상대적인 P는 충분 조건. 그러므로 P는 무슨 조건이냐? 충분 조건. 충분 조건, Q는 필요 조건. 이렇게 표현가 되겠죠. 그 다음에 P하고 진리집합 P하고 Q가 똑같아.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같은 거니까 이건 뭐다?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좀 내려가요. 그 다음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다음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이게 무슨 조건이라는 걸 판단하는 근거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란 말이야. 그러므로 자 1번 P집합과 Q집합이 있어. 자, 얘의 집합은 얘는 풀어주면 2x 4가 될 테고 x는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포함관계를 얘기하면 여기가 2가 있으면 2보다 작다니까 이런 개념이 돼. 이런 개념. 그 다음 얘는 Q집합은 핀이 잘 말을 안 듣네요. 자, Q집합은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런 거네. 그럼 얘가 3이 여기고 3보다 작다니까 요거네. 자, 포함관계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얘한테 포함되죠. 그 포함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집합으로. 그러면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바로 화살표를 이렇게 날릴 때 참이 되겠지. 자, 그럴 때 얘는 무슨 조건? 이쪽에 P 맞은 얘가 그러니까 화살을 맞은 이 Q 쪽이 얘가 필요 조건. 화살 찔렀잖아. 이게 참이 되니까. 얘는 뭐야? 충분 조건. 이렇게 표현이 될 테고.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해보면, 자, 얘를 만족하는 얘는 지금 x-3의 제곱은 0이죠. 그러므로 이거는 3 하나를 만족하는, 3을 원소로 가지는 이런 집합이, 진리집합이 될 거야. 그럼 얘는 뭘까? 얘는 그대로 돼? 3. 똑같은 집합이네. 그러므로 얘는 뭐가 돼? 서로 똑같은 상등의 진리집합이 나오는 거고, 그럴 때 얘네들의 조건은 명제에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필요 충분.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 충분 조건. 자, 여기까지입니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시험에서나 항상 툭툭 튀어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된다는 건 포함 관계에서 P가 Q에 포함될 때, 바로 이 파트를 잘 포함될 때, P이면 Q이다가 명제가 참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얘가 필요 조건, 얘가 충분 조건. 그 개념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조금 아쉬움이 있었으면 하나만 더 집어넣을게요. 하나 더는 이제 뭐냐면, 3단 논법에 관한 걸 하나 조금 더 집어넣읍시다. 지금 내용이 조금 빠져 있는데, 선생님이 여백을 가지고 여기다가, 자, 3단은 우리가, 명제에서 보면, P면 Q이다라는 집합이 있어. 얘가 참이야. 그런데 Q이면 R이라는 명제도 참이야. 그럼 여기서 뭘 이끌어냈을까? P이면 Q고 Q이면 R이니까. 이 말은 진리집합으로 얘기하면 진리집합을 QR이라고 한다면 지금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럴 때 여기 안에서 P 입장에서 보면은 P는 그대로 또 R의 부분 집합이니까 우리는 뭘 끌어낼 수 있을까? 이거이면 뭐야? P는 그러니까 P이면 R이다라는 명제도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나요? 이 안에서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면 P이면 R이라는 명제도 참 명제가 되더라. 이걸 3단 논법이라고 하죠.